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태극 FM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보고 계시는 썸네일에 자작극과 가짜 뉴스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가덕도 현장이라고 하는 거, 빼박 증거, 인공혈액,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어제 어떤 분께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왜 그렇게 언론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느냐. 지금 태극 FM이 어제 그 편집해서 올려드린 그 가덕도 현장 빼박 증거, 인공혈액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자작극으로 보이는데 언론들이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1980년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죠. 광주 사태. 미국 CIA에서는 광주에 폭동이라고, 폭력 사태라고 이렇게 30년 후에 그 보도드리는 CIA 보관 기록 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간단하게 줄여서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은, 김영삼이가 92년도에 선거를 해가지고 93년도에 취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면은, 김영삼이가 노태우로부터 붙어서 많은 그 자금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때 그 문제가 되고 아주 그 이슈화가 됐습니다. 소위 그거를 덮기 위해서 5.18 문제를 특별법으로, 홍준표라고 하는 그 대구시장 그 아이를 시켜서 그렇게 5.18 특별법을 만들면서, 김영삼이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은 5.18 유공자들이라고 하는, 소위 유공자들, 그때 당시는 169명인가요? 176명인가 169명인가 그런 그 유공자가 있었는데 지금 뭐 엄청 많다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5.18 유공자 자녀들에게는 가산점을 5점에서 10점을 준다고 그렇게 5.18 특별법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199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5년에 24년이니까 29년이 됐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공무원 시험을 본 사람들, 5.18 유공자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시험을 보면은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시험을 보는데 60점만 맞으면은 전부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고, 상대평가는 5명을 뽑는데 10명이 뽑으면 2대1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은 떨어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보면은 말이죠, 그 0.1% 차이에 달라지죠. 이재명이가 그 이낙연이하고 할 적에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때 송영길이가 당대표였죠. 그때 그 김두관이하고 정세균이가 그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표를 없애야 되는데 그거를 합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없애면은 그 이재명이가 그때 당시 49.04가 되고, 그거를 합산하니까 50.02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0.2% 차이로 저기가 대통령 후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가산점을 5점, 10점을 준다면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
소위 그 광주 5.18 유공자라고 하는 그 자녀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지금 우리나라 요직에 전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계통에 들어가고 경찰계통에 들어가고 무슨 언론계통에 들어가고 그 외에 요소요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람시가 얘기한 진지전 속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전부 다 자작극과 가짜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그거 한 곳에서만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면은 이게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전부 다 그 저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튜버들이 이재명이 지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 왕관 쓰는 사람이 이 목에다가 경찰에서 부산 경찰 그 누굽니까? 그 아이가 발표할 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cm 칼인데 손잡이가 5cm고 칼날이 13cm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재명이 목을 찌를 적에는 그 저 뭡니까? 칼이라고 하는 거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쪽으로 눕힐쳐 가지고 그 김진성이의 칼을 빼서 그래야 되는데 칼을 찾아 그랬습니다. 왜 칼을 찾았나? 그러니까 김진성이가 이 손에 칼을 들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되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그래야지 왜 칼을 찾아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백형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유삼령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잼잼 그 자원봉사단의 그 잼잼 오젤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전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게 자작극입니다. 자작극. 예,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을 제가 어제 전화 온 분에게 지금 우리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주 제목은 자작극과 가짜뉴스. 그게 이 자작극과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만이 대한민국이 건설적으로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작극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한국역사문화연구소 신봉승 소장이 계셨습니다. 예, 강릉 출신 분이죠. 예, 그분이 1983년도에 조선왕조 500년 KBS 대하드라마를 만들 적에 그분이 쓰신 저는 이제 48권 그 소설책도 구입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드라마에서 보면은 한 명의 그 뭐 청주한씨라고 그러죠. 한 명애가 자기의 어떤 그 신복을 시켜서 이때도 점조직으로 한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윗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전체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롯데에 지금 현재 신동빈이하고 그 다음에 그 거여에 사는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뭡니까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간 다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저기 롯데에 말이죠. 거여에 사는 부회장이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때에 전부 그렇게 점조직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사람만 함구를 해버리면은 그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한명회가 그런 자작극을 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추미애가 발단을 했죠. 2018년인가요? 동계올림픽이 그 평창에서 벌어졌었죠. 예. 그때에 그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아이스하키를 준비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갑자기 북한하고 무슨 단일팀을 만든다고 하다 보니까 북한 선수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 한국 선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거나 해가지고 했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4년 동안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네들 선수로 뛰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냥 아주 문자를 이렇게,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지금 현재 실명제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명제로 안 돼 있습니다. 지금 SNS에 되는 거는 실명제가 안 돼 있고 닉네임도 됐고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도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올라갑니다. 이게 실명제가 되면은 누가 얘기한 거를 아는데 닉네임으로 하니까 이게 그냥 그 여론 지형이 이게 그 SNS 그 사회가 혼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 추미애가 그때 당대표 했잖아요. 그 추미애가 보니까 이게 분명히 저쪽 사람들이 했을 거다 해가지고 추미애가 경찰에다 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잖아요. 지그쪽 아이들이 한 거잖아요. 이런 자작극. 그러니까 추미애는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이런 자작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작년에 8월 30일 날 목포에서 후쿠시마 저는 이제 처리수라고 그럽니다. 후쿠시마 오자 옆자 수가 아니고 후쿠시마 처리수 그 집회를 하고 횟집에 가서 회를 아주 맛있게 먹고 거기다 뭐 글까지 써줬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와서 8월 31일 날 단식을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단식인가 하면은 위장 단식, 자작 단식, 가짜 단식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니 무슨 놈의 단식을 오전 10시에 나와가지고 저녁 10시에 들어가서 그러면 12시간 동안은 그 안에서 뭐 잠을 자는지 뭐를 처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단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어디입니까? 19일 날인가요? 9월 19일 날인가? 누굽니까? 누가 왔습니까? 그 문재인이가 왔잖아요. 무슨 9.19 저기에 한다고 기념식 한다고 63빌딩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만나고 그 다음 날인가 아마 성모병원으로 가니까 성모병원에서 소변검사 피부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녹색병원으로 가가지고 커튼 뒤에 TPN이라고 하는 영양제를 맞는 거. 이번에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들어왔죠. 박은식 내과 의사라고. 이 사람이 밝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장, 가짜 이런 것으로 국민의 눈을 속여온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뽑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처음에 아까도 나오면서 잠깐 제가 방송을 보니까 몇 군데서 그럽니다. 지금 의사협회 응급실이 지금 곤욕을 치른다고 그러죠. 어떤 부인이 무슨 저길로 해서 자기 남편이 이제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가서 우리도 서울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사람이 서울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경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년도서부터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5점 10점 가산점을 줘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요소요소의 그런 현재 저쪽 아이들의 무리가 지금 또아리를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께 이재명이가 녹색병원에서 TPN 단식 맞는 거 제가 방송도 한번 해드렸습니다마는 잠깐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이게 TPN 영양제입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TPN 영양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단식을 하면서도 위장 단식을 했다는 게 진정성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가덕도 현장에서 이것도 자작극 아닙니까?
자작극 이거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급하면은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했어야 되죠. 근데 수술을 하지 않고, 예? 지금 현재 여기 국민권익위에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박성중인가요? 그 아이 나와가지고 무슨 놈의 야당 대표를 한다고. 아니 이재명이도 헌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나도 지키는데 왜 이재명이는 안 지켜? 이재명이만 특권을 누리냐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덕도에서 그렇게 현장 쇼를 해놓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저희 유튜버들이 아포유하고 아메리카 고조선 그리고 그 외 많은 분들이 그리고 1분 뉴스라고 하는 유튜버도 지금 1분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제 전화를 해 주신 분처럼 언론에 보도가 안 되냐. 언론이 지금 현재 좌편향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광주에서 5점 10점 가산점을 받고 언론사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고 여기저기 다 5점 10점 가산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얘들이 보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보도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이 뭡니까? 2021년인가요? 그때 누굽니까? 박정명 경제신문 기자라고. 그때 8월 31일 날 조그마한 박스에다가 이재명 후보님 대장동은 누구 것입니까? 이게 할 적에 여기에 한 기사가 인터넷 신문이나 지상파나 신문 지상신문이나 이런 게 메이저 신문에서 한쪽만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9월 13일 날 TV조선에서 완전히 그거를 하나의 기획으로 해가지고 그걸 다뤘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가덕도 현장도 언론사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우리 우파 쪽에 있는 인터넷 신문에서도 왜 이것을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우리 유튜버들이 그거를 밝혀내야 되니 언론들이 전부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작극과 가짜뉴스를 뿌리 뽑아야만이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유공자 5점 10점 가산점 그거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폐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부산에서 헬기 타고 온 게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산 의사에, 광주 의사에, 경남 의사에, 무슨 서울 의사에, 대전 의사에, 심지어는 성남 의사에까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얘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수제전환으로 무슨 놈은 1cm인데 어쩌고 무슨 총리실이 어쩌고 배우가 있고 그러니까 얘들의 가짜 뉴스를 가지고 많은 언론의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패널들이 정말로 민주당 여러분 이제 이 문재인의 5년을 통해서 얘들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대한민국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네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무지막지한 애들이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 대만에서 아주 선거 잘했지 않습니까? 수개표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한 자리에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 하나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발을정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4월 10일에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관철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들어간 박용빈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친구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관철시키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관 도장을 분명히 찍어야지 인쇄하면은 또다시 인쇄해서 그걸 집어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을 해서 바로 잡아야만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자작극과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선거는 선거관리관 본인 도장을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그 도장이 아니라 자기가 새긴 도장을 또 선관위에서 명령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하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각각 도장이 다르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찍어서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는 그걸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10월 10일 날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선관위 서버가 뚫렸고 또 전산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투표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명이 했는데 100명이 했다고,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독일도 프랑스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수개표를 하고 전자 분류기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쓰겠다고, 미국하고 대한민국만 쓰겠다고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뿌리 뽑아 나가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작극과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대한민국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